지긋지긋한 암기 없이 정말 늦게 시작해도 과학적으로 24시간 만에 외계어 같은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거짓말 같지만 이 웹 클래스를 끝까지 여러분이 보고 나면 정말로 이게 24시간 안에 지금 내가 몇 살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가능하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참여 대상은 아는 것은 많지만 내가 영어를 듣고 말하는 게 전혀 안 돼. 예. 그리고 보면 이해가 돼. 왜 미드나 그런 영화 자막 보면 다 아는 단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안 들려. 그리고 또 막 쉬운 단어로 말이 안 나. 그리고 말은 조금 할 수 있어. 왜요? 내가 영어 표현을 외워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몇 마디는 할 수 있지만 전혀 영어가 실전에서 들리지 않는 분.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웹 클래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영어를 들을 수만 있어도 이게 어떻게 되냐?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삶, 여러분이 지금 이 웹클래스에 참여하신 이유는 뭔가 내가 영어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실 거.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가 영어만 들리기 시작해도 뭐 해외여행이든 어딜 가든 두렵지가 않은 거. 내가 들리면은 막 어디 가서 창피당할 일도 없고 계산대 앞에서 막 이렇게 부끄러운 안 들려갖고 막 확 뻘쭘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도 겪지 않아도 되고 또 내가 회사에서 외국인 뭐 동료들이랑 회의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영어 쓸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막 이 사람이 어떤 농담을 해도 웃으면서 내가 막 이렇게 리액션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우리가 어 막 정말 이런 창피스러운 일 당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배우고 싶어. 요즘에는 모든 컨텐츠가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컨텐츠가.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막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외국에서 어딜 가든 여러분 영어만 되면은 진짜 다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영어가 되니까 그냥 영어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럼 거기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고 그럼 저는 거기서 이제 영어가 되니까 막 아무 데서나 사람들 사귀고 막 지낼 수 있고 막 이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영어가 들리니까 제가 원했던 삶, 제가 그동안 뭔가 한국에서만 갇혀 살다가 막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막 미국 가서 마케팅 세미나도 한번 들어보고 로드트립도 혼자 갔다 와보고 막 외국인 친구들 사귀어보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도 영어가 들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어는 아는데 자, 우리가 영어가 단어는 아는데 안 들려가지고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왜 그동안 진짜 수천 개 단어를 외우고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들리는 거죠. 내가 뭐 자막 없이 미드로 막 이렇게 막 영상 막 계속 이제 귀에다 막 많이 들으면 듣다 보면 들린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근데도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안 들리고 또 뭐 어떤 사람 쉐도잉 해봐라 뭐 요즘 뭐 리스닝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도 많죠. 해봤지만 왜 안 들리냐 해서 되게 답답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진짜 정말로 진짜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이 단기간에 정말 실전에서 영어를 듣기 위해서는 발음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많이 들어서도 아니고 왜 발음을 바꿔야 된다. 정말 이거를 여러분이 한 가지만 딱 맞다. 이거를 가지고 가시면은 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였어요. 저 그냥 완전 토종 한국인입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뭐 초, 중, 고 한국에서 나오고 대학교도 한국에서 나오고 그냥 아무 뭐 전공도 회계학과 전공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공부했던 방식은 전부 시험 영어. 시험 영어 대표적으로 단어 막 무지하게 외우고 그리고 막 그 문제풀이 하고 문법 공부 강의 같은 거 막 듣고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제가 25살 때까지 토익까지 이런 식으로 시험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배낭여행을 좋아해서 뭐 인도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26살 때 라오스에 갔어요. 라오스에 가갖고 제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때 무슨 약간 1박 2일로 캠핑을 가는, 야외 캠핑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 투어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영국인들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 한국에서 소주를 들고 갔어요. 가면 아 이거 소주를 외국인들한테 소개시켜주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같이 저녁 식사할 기회가 생겨갖고 같이 이제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탁 밥을 먹는데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 전까지는 아, 내가 뭔가 실제 상황이 되면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막 내가 갖고 온 소주가 이게 뭐 얼마나 맛있고 뭐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안 나오고 그냥 그 뻘쭘하게 자기들끼리는 영어가 되니까 막 재밌게 오고 떠드는데 나랑 제 친구들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잠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저녁 결심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여행도 좋아하고 이렇게 영어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다. 내가 한국 돌아가면 영어 회화꼭 마스터 해야겠다. 예, 그때 이걸 결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5살 때 돌아오자마자 시작한 건 아니고 또 학교 뭐 생활하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도 휴학했어요. 26살에 휴학하고 야, 내가 진짜 이제 진짜 제대로 해봤다. 해서 첫 번째로는 내가 혼자 해야지. 예,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혼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서점에 간 거예요. 근데 서점에 가니까 진짜 이렇게 압도적으로 뭐 누군 이렇게 저렇게 영어 공부 초보자는 뭐 100일 안에 이걸 하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뭐 수많은 책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세 권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로 뭐였냐? 그래마인 뉴즈 이 책으로 뭐 한 10번을 이 책을 막 문제풀이까지 다 해가지고 보면은 10번 반복해서 보면 말하기가 트인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한번 실천해봤는데 이게 제가 한 몇 챕터 못 가고 포기했습니다. 뭐 이유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이게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책 펼치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러면서 이게 영어가 정말 느는 게 맞나 안 맞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스스로 의심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했던 게 발음을 바꿔야지. 그래. 회화를 하려면 발음이 중요해. 해가지고 아메리칸 액센 트레이닝 이게 이 책을 제가 산 거예요. 네, 샀는데 책이 진짜로 이게 두껍습니다. 엄청 두껍고 그리고 그 같이 딸려오는 그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거 CD가 아니라 테이프였어요. 근데 테이프를 딱 꽂고 그 책을 딱 펼치면 뭐 A로 시작하는 뭐 단어였나? 그게 막 수십 개가 빼곡하게 적혀 있고 그거를 앞에서부터 한 단어씩 이 테이프 듣고 그 테이프 발음대로 그걸 딱 따라 말하고 막 이렇게 발음 막 익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진짜 제가 한 몇 번 안 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거 아시죠? 책이 이렇게 두꺼우면, 아, 이거 언제 여기까지, 끝까지 다 하냐?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했다가, 아, 나는 이거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세 번째로,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영어 천재가 된 홍대리 이 책을 딱 접하게 된 거. 근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 영어는 글자로 공부하면 안 된다. 뭐 소리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뭔가 아 그래 내가 그동안 뭔가 글자로 막 이제 책으로 영어를 공부했는데 소리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말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 제가 목표가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다 보면 꼭 완벽을 되게 목표로 하잖아요. 만점 받고 1등급, 수능 1등급, 뭐 토익도 뭐 막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저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 회화 공부 시작할 때도 나는 원어민처럼 할까?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원어민처럼 하려면 그럼 몇 시간 필요한지 아니? 하면서 뭐 1000시간이 넘는 거야. 막 1만 시간이 걸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야 이거를 내가 혼자서 그동안 제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막 며칠 못하고 다 포기했잖아요. 하루에 막 30분도 못하고 포기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몇백 시간을 해? 막 그러면서 아 그러면은 그냥 학원에 그냥 가야겠다 해서 학원에 갔습니다. 네, 학원에 가니까 이게 진짜 한국인 정서랑은 진짜 맞지가 않아요. 여기 강남역에 있는데 가면은 거기 그 계단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는 한국어를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솔직히 우리가 영어가 안 되는데 막 영어를 하려고 하면은 되게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뭐 학원에 돈도 내고 막 40만 원인가 했었거든요. 그렇게 내고 막 하루에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기서 뭘 하냐? 여기 이제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미드 쉐도잉 아시죠? 미드 틀어놓고 이걸 큰 소리로 이게 막 따라 말하는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짝꿍하고 같이 이제 막 그냥 영어로 그냥 무작 막 하는 거야. 뭐 틀리던 말도 상관없이 막 그걸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매일 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8개월을 하니까 제가 재밌게도 이 말문이 좀 트이는 거예요. 막 말이 아예 안 됐다가 기초 회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 졸업 스피치, 뭐 너 나가서 이렇게 스피치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영어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대본을 미리 작성해서 외우고 했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아무튼 기초 회화 가능 수준이 됐다. 말하기가.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수준이 되게 높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난 진짜 원어민처럼 해야겠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로 이 당시에는 미국 공인회계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회계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럼 유학을 가야 돼. 그럼 뭐 내가 공부하려면은 영어가 뭐 대충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초 회화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학원도 다 끝났는데 다시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막 혼자서 이걸 또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학원에서는 뭐 이걸 책을 8권을 그동안 한 1개월당 책 한 권이잖아요. 그러니까 8권, 8개월 다녔으니까 8권을 복습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예전에 제가 그래머인 유즈 공부할 때 그 기억이 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또 혼자서 이거 책 8권을 보냐. 학원은 다니니까 제가 돈도 냈고 거기서 이제 딱 뭔가 시스템이 잡아주니까 그 하는 건데 이게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의지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는 책으로 내가 또 이걸 막 복습하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그냥 다시 새롭게 영어 이 공부법을 또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또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는 뭔가 소리랑 관련된 영어 회화 학습법을 찾아야겠다 해서 큰 소리 영어 회화 학습법을 찾았습니다. 근데 찾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책을 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뭐 10번씩 막 얘기를 하면 뭐 영어가 들린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원서가 한 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막 수백 페이지 되는데 이걸 그냥 무작정 앞에서부터 끝까지 따라 말한 거예요. 막 큰 소리로 진짜. 그러면 옆에 있는 이제 아빠가 이제 갑자기 가끔 TV 보다가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좀 해라 막 이럴 정도로 진짜 큰 소리로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재밌던 게 제가 막 정자 표시하면서 10번 막 맞췄는데도 여전히 막 미드나 뭐 그런 진짜 원어민들이 빠르게 말하는 그런 소리 있죠. 안 들리는 거야. 처음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내가 그때 어떤 고민이 들었냐? 내가 이걸 공부를 더 해야 들리는 걸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막 이 두 가지, 되게 의문이 들었어. 그래서 정말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갈피를 못 잡다가 그냥 여기 학원에 가서 물어보자. 그 책을 쓴 저자가 목동에서 운영하는 학원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저자분한테 그럼 물어보면 되겠네 해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제가 이걸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상담사분이 갑자기 그 성인이시죠? 이러면서 그 성인은 이렇게 이제 원서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어떤 책을 한 권 추천해 준 거예요. 그게 뭐냐? 9등급 꼴찌 1년 만에 통역사 된 비법 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책을 이제 집에 가서 제가 바로 주문해서 봤는데 뭐 지금 이 당시에는 그냥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뭐 상태였기 때문에 뭐 누가 추천해주면 바로바로 해보고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저자분이 장동원 작가님 이분이 이제 영어가 9등급 정말 영어 9등급이었는데 그냥 뉴질랜드 가서 뉴질랜드에서 거기서 이제 영화를 100번 듣고 따라 말해라. 그러면 영어가 된다. 그래서 이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정말로 영어가 트이기 시작하니까 그걸 그걸 토대로 막 10편을 막 100번 대사를 듣고 따라 말해가지고 막 동시 통역사까지 됐다. 뭐 이렇게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렇구나. 이게 진짜 뭔가 방법인가 보다. 해서 제가 바로 시작을 해봤어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 이 스티브 잡스 연설문. 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연설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분량도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분이 영화로 했다고 했지만 어떻게 이걸 2시간짜리를 100번이나 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나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10분짜리 영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어땠냐면 느낌이 너무 빠르니까 이게 내 발음이 이게 못 쫓아가는 거야. 막 버벅이고 힘들고. 하지만 뭐 어떻게든 제가 이거를 따라 말하려고 막 A 구간, B 구간, 곰플레이어 그
그 컴퓨터 PC에 영상 재생기 있어요. 근데 그걸 넣어가지고 영상 넣어서 막 될 때까지 정말 될 때까지 힘들지만 막 이렇게 뭐 수십 번 넘게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이거를 100번 두고 따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진짜 외계어처럼 아예 안 들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발음이 제가 정말로 힘들었지만 발음이 정말 이 뭐야 스티브 잡스처럼 정말 그 원어민처럼 변하니까 영어가 그 비로소 진짜 이게 시원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뭔가 쉐도잉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 이게 그냥 뭔가 이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맞나? 잘 안 들려. 막 생각해야 돼. 막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발음이 변하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한국어처럼 우리 한국어 들으면 바로 이해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원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진짜 방법이다. 발음이 바뀌는 게 진짜 방법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뭐 이제 10분짜리 영상도 이 정도로 효과가 있는데 뭐 망설일 게 없었죠. 그래서 노팅힐. 그럼 나도 이제 영화로 도전해야겠다. 해서 노팅힐이라는 영화를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또 이 저자분이 뉴질랜드 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호주 가야겠다. 그래서 호주 워킹 홀리데이 그냥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아침에는 그 호주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고 거기 제가 설거지 했어요. 설거지 엄청나게 하고 그런데 재밌던 게 주방에 이제 거기 그 뭐야 뉴질랜드에서 온 요리사 브라질에서 온 요리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막 힘들었지만 설거지 막 쳐내고 뭐 쳐내면 또 쌓이고 쳐내면 쌓이고 아무튼 제가 갑자기 설거지 얘기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 말 걸어주면 영어 대화하고 뭐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아침에 이제 12시면 끝나요. 그 끝나면은 이제 딱 그 가방에 그 노트북이 아니라 그 컴퓨터, 그냥 핸드폰에 그 영상 넣어가지고 노팅일 영상 넣어가지고 수영장 에 가면 케언즈인데 수영장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럼 거기 그 누워가지고 그냥 오후 내내 한 3, 4시간씩 계속 그거 듣고 따라 말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뭐 하루에 2번, 3번씩. 막 그런 식으로 제가 한 달 정도 호주에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남은 이제 한 3개월간, 총 2개월 더 해가지고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100번 연습하고 나면 어떻게, 100번 연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100번 따라가 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힘들었지만 진짜 이거를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어찌 됐든 3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하니까 발음이 변하면서 영어도 점점 막 귀가 점점 트이고 실시간으로 그게 귀가 트이는 게 느껴졌었어요. 호주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이게 길이라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 영화로 하면서 뭘 느꼈냐면 노팅힐이라는 영화로 제가 했잖아요. 근데 제가 로맨스 영화를 안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SF 영화를 좋아하지 제가 막 좋아하지도 않는 영화로 이걸 누가 추천해줬다 영어 공부하니까 너무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한 30번, 30번 정도 봤을 때는 그 막 내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너무 지루하고 막 영화도 이제 내용 다 아는데 막 이거를 막 5, 60번, 70번, 80번 넘어갈 때는 진짜로 머릿속에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점심 뭐 먹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다니고 또 학교를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한 달 있다가 돌아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복학을 해가지고 제가 3학년이니까 막 수업도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니까 막 6시간씩 제가 호주에서 막 오후에 이렇게 여유 있게 막 그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뭐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하긴 했지만 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2시간씩 뭐 해야 돼? 막 이런 그 위문. 그리고 제가 동시 통역사 내가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영어를 힘들게 공부해야 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지 내가 저기다 귀가 트이는 걸까? 막 이렇게 막 스스로 계속 질문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계속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뇌과학을 같이 그 책들을 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근데 뇌가 그 당시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으니까 뇌과학 책을 봐도 뭐 이렇게 관련된 책이 몇 권 있더라고요. 그 영어 공부와 관련된 뇌과학 책 이렇게 몇 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어떤 이게 영어 공부의 원리를 조금씩 제가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트였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 우리 뇌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가 어떻게 연습하고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뭐였냐? 아, 내가 영어를 그동안 막 쉐도잉도 하고 그 영어 낭독도 하고 막 했는데 안 들렸잖아요. 그 이유는 영어를 그 소리를 그 순간은 딱 그 자막 보면은 바로 들리지만 그 며칠 지나면 그거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이거였다. 영어 소리를 까먹지 않고 기억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쉐도잉만 해봤지만 이게 자꾸 시간을 쏟아도 들어도 까먹고 그러니까 쉐도잉을 그 학원에서 했던 방식으로 몇 번 하고도 바로 야, 진도가 많으니까 계속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막 숙달이 안 되는 거예요. 숙달이 안 되고 그냥 몇 번 하다가 까먹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도 그 뭐야 밑 빠진 독에 맞아 그러니까 물 붓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못 들었던 겁니다. 이게 다 문제가 뭐였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 제가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방금 그 원어민이 실제로 내는 소리가 기억이 안 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영화 그럼 영화 100번 이렇게 하는 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첫 대사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 말하고 이게 영화가 2시간이면 그 다시 첫 대사로 돌아오는데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딱 1시간 동안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자유형, 평형, 접영, 뭐 배영을 동시에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각각의 영법을 숙달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1시간 동안 그냥 자유형만 하는 게 빠를까요? 예, 당연히 자유형만 1시간 동안 계속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숙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유형이 마치고 평형 가고, 평형 마치고 배영 가고.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수영 실력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늘리잖아요. 그, 그 그래서 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영어를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듣기 위해서는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아까 실전 원어민 영어 소리대로 그걸 빠르게 우리가 그 빠른 영어 소리를 들으면서 얘를 숙달시키는 빠르게 숙달시켜요. 그러니까 그 영화 막 그 2시간짜리로 막 이렇게 3개월 동안 100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을 줄여가지고 한 문장씩 한 문장 아니면은 뭐 1분 이하로 영상을 그러니까 대사를 적게 해서 빠르게 숙달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안 까먹게 핵심은 까먹지 않게 내 입이 기억해서 까먹지 않게 만드는 것. 예, 이게 정말로 시간 낭비 없이, 예,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듣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 아, 그러면 좋아. 영어를 숙달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뭐 제가 그동안 공플레이였었잖아요. 막 A 구간, B 구간 이런 너무 힘들고 막 이 원리 같은 게 없었거든요. 원리라는 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몇 번 반복해야 정확하게 몇 번을 반복해야 이게 우리 발음이 딱 그 소리를 딱 이게 바뀌는가 원어민처럼 바뀌는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반영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뭐 어떤 거냐? 영화 한 편을 그 유튜브 해서 한 편 할 필요가 없다. 1분 이하로 잘라가지고 그 한 대사씩 내가 60번 이상 반복할 수 있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there's gonna be 해서 여기만 반복이 되는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이었어요. 왜 한 문장도 길면 따라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걸 쪼개가지고 따라 말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couple of interviews today, 맨 이것만 반복해서. 그리고 이걸 내가 할 때마다 여기 횟수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했지만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앱이 있다고 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도전한 게 스터디. 스터디는 뭐냐면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토대로 오늘 어떤 영상으로 어떻게 그 이 발음 연습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구체적인 가이드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어민 선생님 붙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 첨삭도 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스터디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수천 명이 넘는 분들이 그동안 스터디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많은 후기를 남겨주시기도 했어요. 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게 어떤 변화를 경험했냐? 이 진짜로 이 발음이 변하지만 이 연음이랑 이런 미드 이런 거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발음이 변하면서 진짜 6주 차에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분 60대가 넘으신 분인데 진짜 이게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 영어 회화 원어민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여정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정말
정상이 안 보이는, 아,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저게 언제 올라가냐?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목표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막 원어민처럼 아예 안 틀리고 아예 막 완벽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던가 했더니 수능 시험도 제가 막 1등급 맞아야 돼. 그러면 제가 재수 삼수 하면서 영어 공부를 진짜 무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1등급 맞았어요, 사실.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제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 뭐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 토익 공부도 했을 때 900점 넘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고 또 회화 학원 다닐 때는 거기서는 다 5픽 이런 거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또 최고 등급 AL 맞아야 돼. 뭐 이제 제가 그 동시통역사 그 책 접할 때는 영어는 이제 또 나도 동시통역사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영어 공부 시작하자마자 호주 갔다고 했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 20분도 안 되는 영상 그거 마치자마자 호주 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거를 하나씩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 로드트립도 갔다 오고 막 호주에서 모토바이로 여행도 하고 하는데 제 마음 한켠에 뭐가 있었냐? 아, 그래도 나는 영어가 아직 안 들리는 게 너무 많은데. 아,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계속 이렇게 제 내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럼 뭐 원어민 친구들이랑 막 재미있으면서도 내 영어는 아직 부족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아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영어 잘 못해. 이 계속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면서 영어로 내가 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막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거.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올해예요, 올해. 올해 1월 달인데도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마케팅 세미나를 간 거예요. 평소에 존경하는 제 멘토가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막 정말로 연사들의 강의에 들으면 한 90%는 들려도 10%는 또 무조건 안 들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또 그거를 제가 여기 참여해서 막 배우면서도 아 나는 아직도 좀 멀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어가 아직도 안 들리고 말도 안 나오고 막 말도 틀리고 이런 게 많았지만 아 하고 싶은 거는 다 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영어 공부 내가 영어 회화를 왜 하고 싶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나 원어민들 만나서 여행 가서 막 같이 친구도 만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여행도 막 한 달 살기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구나. 완벽할 필요 없구나. 그리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자유롭게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아예 벗어난 거예요. 아 이제는 나 영어 뭐 충분해. 지금부터 나는 이제 충분해. 더 이상 뭐 영어 공부 안 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 이제 얼마 전에 노마드로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정말 외국인 친구들 자유롭게 사귀고 뭐 틀리던 말던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야. 아 틀려도 되지 뭐. 뭐 이제 뭐 난 충분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인드로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막 제가 강의도 하고 제가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워크숍을 열고 진짜 원어민들 앉혀놓고 막 다 틀리는데 영어 막 다 틀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막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왜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 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어 회화 공부하실 때 힘드실 거예요. 이게 막 이 영어 공부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유튜브 같은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막 내 비교되잖아요. 아, 난 언제 저렇게 하지? 아, 언제 저렇게 하지? 그러다 보면 막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원어민처럼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가 됐든 정말 원어민이랑 뭐 세 마디 대화를 1분 대화 1분 나누기. 이거 작은 목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지. 영어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답게 내가 사람마다 다 하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영어 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고 싶은 거는 저 사람만의 것인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나답게 살면 충분하다. 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설명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음. 제가 15년이 넘는 시간, 그리고 수백만 원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이걸 고생 끝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여러분이 여기 있으니까 진짜로 이제, 쉬운 길. 정말 이게 정말 그 돌아가지 않고 정말 돌아가지 않고 실전 영어로 바로 가는 길. 예,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왜 고생하셨냐? 이 진짜 제가 정말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 힘든 길. 예? 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다 이렇게 회화가 안 되는데도 자꾸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영어를 단어 외워라, 문법 공부해라. 아니면 뭐 들어라. 뭐 이렇게 저도 많이 듣고 해봤지만 26살 때 그 좌절감. 제가 진짜 그게 왜 화가 났거든요. 그 원어민 영국인들이랑 대화가 안 돼가지고 잠자리에 딱 들 때, 야, 내가 영어 공부를 재수삼수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 이게 안 돼? 안 된다고? 뭔가 그때 잘못됐다는 걸 그때 제가 아마 어렴풋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듣고 말하기가 안 된다. 하지만 이제 진짜로 지긋지긋한 암기 없이 24시간 만에 진짜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저 그래서 단계 실전에서 영어 듣는 법. 자, 첫 번째로 뭘 알려드릴 거냐면요. 그 왜 실전에서 안 들리는가. 예, 과학적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습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5분, 10분 안에 끝나요. 그거면은 꾸준히만 하면 됩니다. 그 실전에서 100%들 수 있어요. 실전에서 왜 안 들리냐? 과학적인 이유와 해결법. 자, 왜 아는 건 많은데 안 들리는가? 우리 아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지금 웹클에 참여하신 분들도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미. 예. 그 내가 진짜 막 뭐 자막을 보면 다 알고 아는데 안 들린다. 왜 안 들릴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왜 그럴까 했더니 너무 그 서점에 갔을 때도 다 지금 책 표지는 다 다르잖아요. 뭐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영어 초보 탈출, 뭐 알고 보면 네이티브는 이렇게 말한다. 이거 다 펼쳐보면 내용 다 똑같은 게 표현 적혀 있고 뜻 적혀 있고 외워라예요. 외워라. 예. 미드 영어 대표 표현 2,500개. 전부 암기 위주. 암기 위주. 근데 제가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달았던 게 이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다. 실제 영어 소리를 그거를 내가 안 까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내가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냥 아는 건 많은데 첫 번째로는 실제 소리를 몰라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아무리 해도 이 실제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Could you give me a favor? 이런 식으로 한 단어씩 또박또박 읽거든요. 왜 그게 우리가 편하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영어 표현을 외워도 우리가 발음 이런 식으로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민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냥 Could you give me a favor? 이렇게 could you가 합쳐서 could you give me 합쳐서 give me 이렇게 막 뭉쳐갖고 실전에서는 완전히 소리가 다르게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데 우리가 아무리 could you give me a favor 이렇게 한 단어씩 읽어도 이게 몰라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외우고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 알아야 쿠드 유가 합치면 쿠주다. 이걸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이게 들었을 때 들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소리를 몰라서 안 들립니다. 두 번째, 이거를 말하는 속도대로 우리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가 분당 190단어, 1분에 190단어. 자, 그런데 빠르잖아요. 원어민 그 실전 영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대학생 기준인데 1분에 50단어를 이해할 수 있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140단어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우리가 들어도 못 듣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 왜 한국인들은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한국식 번역 습관 때문에 그런 거. 예를 들면 아까 이 문장에서도 앞에서부터 딱 이거를 could 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영어는 맨 앞에 있는데 한국어는 맨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면 이미 그 다음 문장 넘어가고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에 뭘 해야 되냐? 한국식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앞 단어부터 could 할 수 있나요? you 당신이 give 주는 me 나에게 하나의 favor 호의 이렇게 우리가 한 단어씩 예. 앞에서부터 그냥 듣는 대로 영어식으로 이걸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돼 듣자마자 이걸 직청직해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번역하는 걸 건너뛰고 바로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자, 우리가 그래서 소리를 익혔어요. Could you give me a favor? 이제 이렇게 영어가 들린다는 걸 익혔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이해하는 속도는요.
바로바로 이게 확확 빨리빨리 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익히고 먼저 소리 실제로 나는 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는 꾸준히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를 계속 접하셔야 돼요. 뭐 이게 80%에서 90% 이상 내가 딱 보면은 보고 이해가 되는 수준 아니면 듣고 이해가 되는 수준으로 계속 듣고 이해하고 직청직해하는 여기서 중요한 건 직청직해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실제 소리를 알면서 이해하는 속도가 점점 같이 빨라져야 영어가 진짜로 팍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얘는 근데 계속 그냥 습관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양치질 하듯이.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까먹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먼저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억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결국에 뭘 배우든 다 기억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기억이 어떤 게 있고 그게 어, 무엇이 다른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지 영어 회화를 공부하든 어떤 걸 공부하든 다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서술 기억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서술 기억은 뭐냐?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실에 우리가 뭐 어제 갔다고 해볼게요. 가서 너 뭐 했냐 했을 때 나 석촌호수 한 바퀴 돌았어. 그래서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타워 있잖아요.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롯데월드 타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서술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영어 공부에는 무엇이 있냐? 우리가 단어 외우는 거 있잖아요. 단어 외우는 거. 이런 거 about, 뭐뭐에 대하여. 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말로 말할 수 있죠. about, 뭐뭐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운 것들. 아니면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서술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 여기 해마라는 부분이 관여를 해요. 이 어려운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온 거는 그냥 이제 다르다. 절차기억과 서술기억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서술기억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우리가 여러분 단어 시험 많이 보셔서 알죠? 머리로 기억하면은 이거 며칠 안 가서 다 까먹습니다. 예, 이게 까먹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안 까먹는 방식, 이 절차 기억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절차 기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서입니다. 순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진행하는 일정한 순서와 단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자전거 배운다고 해볼게요. 그럼 처음 탈 때 자전거 안장 위에 올라가는 것부터 해서 핸들을 잡고 또 그리고 이 브레이크 어디인지 알고 이 뭔가 내가 막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를 타려면은 딱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설명을 듣고 그걸 하면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 또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익숙할 때까지 연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머리로 뭐 패들 어떻게 뭐 조작하고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그냥 자전거 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전거 어떻게 하면 잘 타? 하면 그니까 타다 보면 잘 돼. 이렇게 말로 설명해. 자전거 잘 타는 법 설명해봐. 하면. 그 연습하면 돼. 이게 말로 안 되거든. 운전도 마찬가지. 처음에 우리가 딱 운전 배울 때 뭐 이게 브레이크 어디 있고 패들 어디 엑셀 어디 있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조작 이거 어떻게 하고 뭐 방향 지시등 어떻게 조작하고 이거 다 외우잖아요 머리로. 하지만 우리가 운전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그냥 기억합니다. 예, 몸이 바로 이게 절차 기억이에요. 순서를 내가 기억해 버리는. 그래서 우리 뇌에서도 이 기저혈과 손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르다. 예, 다르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여해서 이 절차, 우리 순서를 우리 몸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뭐 왜 영어 리스닝이랑 듣기랑 절차격이 무슨 상관이야?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 까먹으려면, 안 까먹고 평생 기억하려면은 이거를 입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원어민이 내는 소리를 머리로 이렇게 우리가 자막 보고 머리로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내가 낼 수 있으면 그 소리를 입으로 낼 수 있으면 그게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평생 간다. 자, 그 소리를 어떻게 기억하냐? 뭐 여러분 운동이랑 똑같아요. 내 입술도 이 다 근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could you give me a favor 이런 식으로 원어민이 실제 소리 나는 거를 내가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서 안 됩니다. 왜냐면 한국식으로 우리가 발음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어, 구체적으로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런 올바른 방식으로 하면은 누구나 성인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원어민처럼 발음이 변해요. 비슷하게 변합니다.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could you give me a favor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왜 그러냐? 우리 입술, 혓바닥, 성대가 다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기억,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 처음에는 이 입술을 훈련시켜서 뇌에 영어 소리를 새긴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한 문장씩 새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입으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발음이 변했어. 입이 발음 이제는 그러면 제가 죽을 때까지 could you give me a favor 이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저는 이 소리를 안 까먹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익히시면 확실하다. 네, 안 까먹고 확실하게 익힐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은 영어 리스닝 자료 같은 거 찾아보면 유튜브 찾아보면 뭐 약간 원어민들이 천천히 말하는 음성, 약간 이렇게 천천히 녹음된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걸로 우리가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영화, 이제 미드. 정말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정말 빠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해서 그걸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에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기초 무슨 영어 강의들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실전 가면 아예 소용이 없는 방식. 안 들리니까 실전에서. 바로 왕초보든 중수든 고수든 상관이 없이 바로 실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거를 소리를 실전에서도 듣고 바로 말할 수가 있는. 기존 방식으로 안 들리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그냥 듣기만 해. 그럼 당연히 아까 구죽이면 페이버 이런 뭉쳐서 나는 소리 몰라서 안 들리겠죠. 그 소리를 머리로 들으려고. 자막을 보고 계속 들어. 그럼 그 순간에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하지만 며칠 지나고 자막을 안 보면 또 까먹죠. 안 들리죠, 다시. 그래서 머리로 외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니면 그냥 뭐 암기만 한다. 이건 정말로 안 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서술 기억 방식인 거예요. 머리로 외우는 거. 다 금방 까먹습니다. 자, 근데 영어 듣기가 되려면은 확실하게 제가 말하는 거는 정말 뭐 이렇게 듣다 보면 뭐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되려면 그냥 내가 입으로 여러 번 듣고 따라 말하면서 속 숙달시키면 돼요. 내 입이 이 영어 소리를 기억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절차 기억, 체화. 내 입이 기억하는 거. 안 까먹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연습하면 자전거 타는 방법 한 번 배우면 평생 가요. 운전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스킬, 이런 기술, 몸으로 기억하는 것들은 한 번 익히면 평생 가는 겁니다. 그 영어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후기를 하나 보여드리면, 예전에는 이분도 외우기만 하신 거예요, 책으로. 이게 이런 거에 참 이러다가 아마 실전에서 안 돼서 되게 답답하다라고 실제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수십 번 반복해서 체화가 되니까 정말 이 연음, 전혀 안 들리는 연음도 조금씩 들리고 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문법 공부해야 되지 않나? 뭐 그래도 문법 현재 완료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도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문법도요. 다 그냥 한 단어씩 뜻이 있습니다. 예, 그냥 바로 똑같이 직청직해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문장 예를 들면 그녀는 has 여기서 has 뭐 현재 완료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has 지금까지 그냥 지금까지 이 그냥 그대로 그냥 뜻으로 가시면 돼요. never 그런 적이 없다. tried 시도한 적 스시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청직계를 하시면 됩니다. 네, 문법 뭐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단어 했을 그냥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뜻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효과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영어가 안 들리시는 분. 그 이제 소리를 구분하는 연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면 이해되는데 영어가 들리지 않는 분. 마찬가지로 실제 소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영어 표현을 외워도 계속 까먹는 분. 자,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표현을 기억하면 안 까먹습니다. 자, 해서 말씀드린 게 실제에서 영어가 안 들리는 과학적인 이유와 해결 방법 알려드렸어요. 두 번째로, 이제는, 그럼 내가 정말 이거를, 내가 이제 막, 여러분이 지금 뭔가 내가 지금 나이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이랑 상관없이 영어 뇌를 만드는 방법을 잘 알려드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26살 때 제대로 시작한 거잖아요. 이 영어 회화라는 거를. 근데 우리가 제가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는 아기 때 해야 된다. 잠시만요. 음. 근데 6개월 전까지 아기 6개월이 지나면은 소리를 이거를 뭐 바로 못 알아듣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뭐 어렸을 때 영어 해야 좋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딱 그게 6개월까지인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은 다 이 막 모국어가 아닌 소리는 우리 뇌가 그냥 다 소음처럼 소음. 아 이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 자주 들리는 소리가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서 그걸 그냥 아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해하는 능력을 빼버립니다. 모국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저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인으로 보면 모든 소리를 구별하는 게 돼야 된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이제 26살 때 그 영어가 하나도 안 들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 이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고 나서 깨닫게 된 게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뇌는 변할 수가 있다. 우리 뇌는 이게 딱 뇌가 굳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랑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훈련시키냐에 따라 뇌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과학자가 우리 평생에 걸쳐 변화한다. 네, 이렇게 지금 이게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정말 이게 밝혀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뇌를 어떻게 조각하냐,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귀가 안 들리는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이 인공 와우라고 이게 뇌에다가 전기 신호를 발사해가지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훈련시키는 그런 재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토대로 아예 청각이 안 되는 분들 새롭게 이 기계로 소리를 뇌를 훈련시켜가지고 들을 수 있더라. 이 나이가 60대 이상도. 그러니까 우리 뇌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가능하다 그래 알겠어. 가능하지만 근데 나는 약간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 나는 공부를 좀 잘 못해. 저도 삼수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되게 못한다 생각, 머리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제가 뇌과학을 또 공부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 우리 뇌 저장 용량이 저도 뇌가 있고 지금 영상에 보시는 지금 웹클래스 참여하신 분도 뇌가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 뇌는 같잖아요. 2.5 페타바이트. 그러니까 약 260만 기가바이트. 그러니까 영화 DVD 300년 분량을 우리 뇌가 저장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거 뇌가 있으면 다 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300년 분량의 DVD 저장할 수 있는 거. 그 얼마나 우리가 천재인 거. 우리는 원래 천재였던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이게 잘 안 됐을까? 그 이유는 뭐냐? 왜 까먹어? 근데 까먹는 이유는 기억하는 방법이 문제였던 거야. 우리가 기억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 용량이 적은 게 아니라 기억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까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 어떻게 기억하냐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 뇌를 잘 쓸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여러분이 뇌에서 기억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 세포 아시죠? 세포. 그 뇌에 있는 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의 연결이 기억이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뇌에 860억 개가 있다고요. 860억 개.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할 때 자기들끼리 연결을 토대로 우리가 기억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이라고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보는 거를 관련하는 세포들이 있고 듣는 거를 들을 때 우리 이렇게 관련되는 세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연결이 돼요. 보는 것과 듣는 게 동시에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이 기억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기억에 대해서 무슨 어떤 상자에다가 이렇게 뭔가 집어넣는 느낌으로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뇌는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연결 토대로 기억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과. 여러분 눈을 지금 한번 감아 보시고 사과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러면은 사과의 이미지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과의 맛, 그리고 사과의 색깔, 사과의 어떤 아삭아삭할 때 씹을 때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기억에 나실 거예요. 그쵸? 왜 그럴까요? 보는 것, 맛보는 것, 보는 것,
소리, 듣는 것 전부 연결이 되어서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경험할 때마다 이런 뇌세포들끼리 연결이 생기는 게 우리 기억인 거예요. 그럼 까먹는 건 뭘까요? 까먹는 거. 까먹는 건 이 연결 자체가 우리가 뭐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들은 그렇게 계속 그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해지는 거. 다시 이게 한번 경험했을 때 한번 생겼다가 다시 반복을 안 하거나 뭐 보지 않으면 다시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해지는 거. 그러면 우리가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안 까먹으려면 이 연결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결 한 번 딱 해서 한번 되게 약한 연결이 생기지만 우리가 이거를 방법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수십 번 넘게 반복하면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감각을 동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안 까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연결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이제 제일 먼저 수십 번 반복. 우리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 한 가지 자세를 배워도 이거를 수십 번 해야지 내가 그때부터 익숙하게 숙달이 되잖아요. 영어 소리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지만 수십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내 입이 이걸 기억하게 돼요. 네, 연습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연결이 영어 소리를 기억하는 근육, 기억하는 이 연결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일정 기간 동안. 자, 우리가 하루 만에 뭔가를 배워도 그 다음날 되면 까먹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잠잘 때 배운 것들을 우리 뇌에서 복습을 해요. 뇌 안에서 그냥 자기 배웠던 걸 다시 이렇게 우리 꿈꾸듯이 막 이렇게 다시 그 연결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연결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지 기억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벼락치기 같은 거 하면 막 한두 시간 자고 막 새벽까지 공부하고 한 두 시간 자고 그 다음날 시험 다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막 이런 게 잠을 제대로 안 자면 기억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음 트레이닝을 할 때도 첫날에 우리가 이렇게 수십 번 반복을 했어. 근데 첫날에 잘 안 돼도 두 번째 날 잠잘 때 이게 연습이 되거든요. 잠잘 때 우리 뇌에서 그 오전에 낮에 연습했던 그 발음 연습을 합니다. 그냥. 그럼 그 다음날에 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어제보다 더 편하게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루 만에 안 돼도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양한 감각을 동원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아까 그 사과를 기억한다고 할 때 단순히 애플 사과, 책으로 우리가 그 단어를 공부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애플 사과 이렇게 외우는 게 더 기억에 잘 남을까요? 아니면 그냥 실제로 사과를 하나 맛보면서 사과를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감각을 동원해서 이 사과를 기억하는 게 더 기억에 잘 남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사과를 맛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기억에 다양한 감각을 동원하는 게 잘 기억에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책으로 우리가 영어 표현을 외우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 모든 게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표현을 익히고 발음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연결시켜서 이거를 영어를 소리나 영어 표현을 익혀야 우리가 그 실제 상황이 돼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표현이 떠오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책으로만 하면은 글자로만 하면은 실제 상황이 되면은 우리 뇌에서는 이 실제 상황과 내가 배운 건 아무 연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떠올라요. 단어 표현들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꼭 상황에서 우리가 표현을 익히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워도 안 까먹는 법 다시 정리를 하면 수십 번 반복해야 되고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감각을 동원해서 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안 까먹고 이 기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하면 그 연결이 강해져서 빨라집니다. 그 듣자마자 이해가 되고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발음도 그냥 바로 원어민 발음처럼 튀어나오고 내가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 표현도 있잖아요. 표현도 내가 이걸 연습해서 계속 여러 번 수십 번 반복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 상황이랑 연결이 된 그 연결이 강하기 때문에 어, 그 반복을 많이 할수록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배운 표현이 바로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한 번에 기억하기 쉽게 한 가지 비유를 드리면은 이렇게 인간관계로 비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고 영국인 친구를 사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 될 수 있겠냐? 자, 전화 한 번 만났어요. 딱 하루 만에 베스트 프렌드 못 되는, 하루 만에 절친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서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수십 번 연락도 하고 해서 많이 반복해서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 뭐 한 달, 1년 이런 식으로 시간이 필요하겠죠. 뭐 하루 만에 절치는 안 되겠죠.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험, 뭐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막 여러 가지 경험, 영화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때 저랑 친구는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 까먹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안 까먹습니다. 예. 자, 그럼 이걸 영어 공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음. 자, 먼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무조건 좋아하는 영상을 선택하셔야 돼요. 저처럼 예전에 그 로맨스 영화 남들이 뭐 추천해줘 갖고 노팅힐로 하니까 된더라 이게 아니라 너무 지루해서 그럼 포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애니메이션이 됐든 미드가 됐든 영화가 됐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상 있잖아요. 그걸로 먼저 하시고 선택하십니다. 컨텐츠를. 그러면 유튜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상 아무거나 이제 그 검색하시면은 나오잖아요. 요즘은 뭐 다 자막까지 다 달려있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하나 자료를 찾으시면 돼요. 자료 하나 찾으셔가지고 자 우리가 한 대사씩 익히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인턴의 인터뷰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이제 어, Where did you go to school? 해서 너 학교 어디 나왔느냐?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한 대사씩 여러분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한 단어씩 일단 뜻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직청 짓기 연습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거를 학교 어디 나오셨나요? 이렇게 한국식으로 뜻을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where, 어디, did, 했니? you, 당신, go, 가다, to, 뭐뭐에, school, 뭐 이런 식으로 학교 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구글에다가 뭐 where의 의미 무엇입니까? 하면은 설명 너무 잘 돼 있어요. 요즘 막 진짜 자료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막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은 이런 뭐 to의 to가 뭐 전치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이게 막 어떤 뉘앙스인가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다 찾아서 익히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더 깊게 알아볼수록 영어 이해하는 실력도 빨리빨리 듭니다. 자, 그러면은 한 단어씩 여러분이 다 뜻을 익히셨잖아요. 네, 그럼 난 이제 한 단어씩 뜻 다 알았어. 좋아. 그럼 이제 소리 익히, 상황도, 이 인터뷰 상황이고, 이게 여러분이 뜻도 지금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소리를 익히는 연습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네, 그냥 이게 어떻게 실제로, 실전에서 어떻게 소리가 들리나 한번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네. Where'd you go t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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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서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발음해? 라고 여러분 지금 고민되실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빠르다. 근데 내가 그래서 바로 이거를 이 사람 듣자마자 Where'd you go to school? 이게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 발음해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되냐? Where'd you 그래서 잠시만요. 어. 자, 0.5배속부터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0.5배속부터 내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버벅이도 나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Where'd you go to school? Where'd you go to school? Where'd you go to school? 자, 이렇게 이 정도 속도는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하죠. 그러면은 그냥 들리는 대로 Where'd you go to school? Where'd you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계속 10번, 20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저랑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음하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동시에 해주셔도 되고 한 박자 늦게 따라 말하셔도 돼요. 그대로 한번 따라 말해볼게요. 자, Where'd you go to school? Where'd you go to school? Where'd you go to school? Where'd you go to school?
Where'd you go to school? 자, 지금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거 이 위에는 영어 자막을 보고 읽으시면은 Where did you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도 한국어식으로 발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최대한 영어 소리에만 이건 참고만 하시고 소리에만 진짜 집중해서 비슷하게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따라 말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지금 뭐 잘 안 되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루 만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해보세요. Where'd you go t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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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0.5배속을 여러분이 했어요.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버벅이고 완벽하진 않아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속도 그리고 어느 정도 뭐 Where'd you go to school 이렇게 발음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뭐 하시면은 0.75배속으로 넘어가시. 그러면 이제 0.75배속도 마찬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Where'd you go t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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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예요. 자, 0.75배속으로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Where'd you go t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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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몇 번, 여러분이 10번, 20번 따라 말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영상 틀어드릴게요. 지금 버벅이셔도 괜찮습니다. You go to school? Wh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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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 to school?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비슷한 또 0.75배속으로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비슷해. 비슷하게 내가 따라 말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은 이제 1배속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또 말씀드리지만 첫날부터 바로 막 이게 바로 발음이 안 된다고 좌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첫날에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그냥 안 돼도 연습한다. 거기에 소리에만 집중해서 거기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배속. Where'd you go t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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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같이 그럼 연습해 볼게요. Where'd you go t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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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여러분이 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틀어 드릴 테니까 따라 말해 보세요. Where'd you go t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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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여러분이 1배속까지, 아까 0.5배속, 0.75배속, 1배속까지 내가 비슷하게 뭐 못 따라 말하더라도 첫날에는 안 되더라도 횟수만 채운다. 10번에서 20번 이상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습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횟수 채웠어. 아직은 첫날인데 버벅인다. 그럼 그냥 이제 그날은 그냥 마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반복을 배속을 조절하시면서 입에 붙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3일간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첫날엔 좀 안 돼도 그 다음 날에는 어느 정도 또 더 비슷하게 잘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3일 정도 하시면은 3일 차에는 좀 비슷하게 외주 걸스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3일 했는데도 난 여전히 안 돼. 그럼 4일 하시는 겁니다. 4일 했는데도 안 돼. 그럼 5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그걸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날 때마다 더 점점 편해질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편해지기 때문에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Where'd you go to school?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입에 붙였어. 그러면 다음 문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한 문장씩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자유형. 자유형부터 확실하게 내가 익히고, 그 다음에 평형, 그 다음에 배형,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한 문장씩 확실하게. 대충대충 넘어가면은, 이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지 확실하게 소리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럼 확실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냐? 내가 배우랑 비슷한 속도, 발음으로 Where'd you go to school? 이 정도 속도, 이 정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
하면은 잘 된 거예요. 그럼 거기 될 때까지 여러분이 매일 하는 겁니다. 수십 번씩. 자, 그럼 이제 도구를 하나 추천드리면 안드로이드나 이제 아이폰 그 다 있어요. 이제 케이크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뭐 영상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상황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냥 영상 보시면서 상황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단어씩 내가 모르는 거, 아는 거 다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모르겠다. 이거 다 검색하시고. 그래서 한 단어씩 직청직해 연습도 다 끝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속을 조절할 수 있어요. 배속을 조절하면서 내가 입에 붙이고 또 0.75배속, 1배속 이런 식으로 수십 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게 뭐다? 이 자막을 자꾸 보고 읽으려고 하시면 안 돼. 최대한 자막 안 보고 내가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 따라 말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시면 3일 동안 안 되면 4일, 5일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후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대가 넘으신 분이지만 안 돼요, 처음엔. 안 되지만 안 됩니다, 처음엔. 20번, 60번 이런 식으로 계속 매일 시간차를 두고 계속 반복해서 따라 말하다 보면은 이게 됩니다. 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연습하는 방법만 잘 바꾸시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뭐 미드 따라 말하는 뭐 쉐도잉 이런 거 해봤다 효과가 없다 하지만 그냥 그거는 단순히 많이 뭐 이렇게 반복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그렇게 했어요. 뭐 진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 마음이 급한 거야. 나 빨리빨리 해가지고 실력 빨리빨리 높이고 싶어. 저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저도 그렇게 뭐 진도를 빨리빨리 뺀다고 이렇게 했지만 정작 별로 남는 게 없었던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씩 확실하게 반복해서 정말 막 이거를 내가 진짜 씹어 먹듯이 나 진짜 씹어 먹는다. 이런 마인드로 해야지 우리가 귀가 트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건 아이랑 상관없어. 이거는 여러 운동 배우는 거랑 똑같아. 이 스킬, 몸으로 기억하는 절차 기억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골프를 못 배우는 거 아니에요. 수영을 못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운전도 나이가 많아도 다 배울 수 있잖아요. 발음 바꾸는 거 이거 다 운동입니다. 운동. 그렇기 때문에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발음은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랑 상관없이 빠른 영어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루 5분 투자로 100% 확실하게 실전에서 영어 듣는 법. 자,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100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돼. 그러니까 영어 공부 끝이 안 나는 거. 뭐 원어민처럼 해야 돼. 뭐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1만 시간 해야 원어민처럼 된다. 그 너무 막 공부, 이걸 내가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막 뭐 몇백 시간을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참 이런 식으로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회화 공부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 시간이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진짜 뭐 저도 그렇고 10년 이상 이게 진짜로 공부를 최소 1000시간 이상 다 했어요. 네. 근데 공부 시간은 많았지만 방식이, 방식이 서술 기억 방식, 암기 위주, 네.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 방식. 뭐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시간은 상관이 없다. 그냥, 이거 말씀드렸던 게 올바른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완벽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거면 돼. 틀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완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시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할 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냐? 1000단어. 1000단어면 여러분, 실제 상황에서, 구어체, 원어민들끼리 막 이렇게 말하는 그 있잖아요. 영어 있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게 90% 이상이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1000단어가 87.8%고, 2000단어. 여러분, 2000단어 외워봤자 92%. 그러니까 한 3, 4% 차이가 안 나요. 그럼 3000단어 외워봤자 여기서 92%, 94%.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1000단어만 해도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 2000단어까지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원어민들, 영국인들, 뭐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 많이 만났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인인데 영어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인데 영어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스페인 사람인데 영어 공부하는 이렇게 제2 외국어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천 단어로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낀 거죠. 아, 이 사람들도 영어 어려운 거 안 쓰는구나. 정말 쉬운 표현으로 그냥 내가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지 막 이렇게 뭐 어렵고 뭐 원어민들만 쓰는 표현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학생 진짜 중학교만 졸업해도 이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Like 다 아시잖아요. 네. Make, 뭐 first, buy, some, there, and 거의 다 여러분이 그냥 익숙한 단어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듣는 연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냐? 한 문장에 It's the mug I gave you. 자, 이런 문장 일단 해볼게요. 이게 벌써 7단어거든요. 그럼 한 문장에 보통 7단어에서 15단어가 있어요. 15단어. 그러면 한 문장당 10단어를 내가 소리를 익힌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3일에 한 문장씩 이걸 소리를 입에 붙였어. 그러면 일주일에 두 문장이잖아요. 그럼 20단어, 20단어. 그럼 1년이 약 48주니까 뭐 한 100문장이라고 해볼게요. 2 곱하기 48 하면은 뭐 얼추 100문장 되잖아요. 약 100문장. 그러면 100문장을 하면 한 문장당 10단어니까 1000단어. 1000단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거 하는데 90% 이상. 예. 그리고 이거는 원어민 기준이고 제2 외국어로 영어를 쓰는 사람이 진짜 거의 100%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숙달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there's gonna be a couple of interviews today, Ben. 자, 이걸 내가 하루에 10번, 20번 따라 말한다. 처음에 이렇게 뭐 여러분이 안 되더라도 버벅이고 뭐 잘 안 되더라도 최대 5분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예, 이거 오래 안 걸려요. 한 문장 뭐 한 문장 따라 뭐 수십 번 따라 말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걸 내가 일주일에 하루에 5분씩 뭐 30분 6일 하니까 5 곱하기 6 30분 그러면은 48주니까 30 곱하기 48 하면 약 25시간이 되지만 그냥 약 24시간이라고 해서 1년에 24시간. 연습을 하면 여러분이 이 아까 100문장 숙달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여러분이 대부분의 영어 표현들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24시간이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듣는 연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 외우고 막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다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단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일단 듣는 것만 집중해서 이 소리를 내가 익히는 거. 그러면 24시간 안에 이미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후기를 하나 보여드리면 바로 완벽하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문장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한 문장 연습해서 숙달이 되는 문장마다 들리기 시작한다.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연습한 만큼 들린다. 많이 듣다 보면 들리는 게 아니다. 연습한 만큼. 그래서 학습 시간 뭐 이렇게 뭐 100시간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내가 정직한 거야. 안 들리는 이유는 내가 소리가 내 소리를 기억하지 못해서 내 발음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체화된 문장이 적어서 그렇구나. 심플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일주일밖에 안 했어. 뭐두 문장 했잖아요. 두 문장. 안 들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100문장 정도 숙달을 해놨어. 그게 실전 리스닝 실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 아, 내가 딱 정확하게 아니까. 아, 몇 문장 했고, 딱딱딱 아니까, 당연히 이 정도면 안 들리고, 이 정도면 들리겠다. 이게 딱 감이 오거든.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연습한 건 바로 들리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실전 리스닝 실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체화된 문장의 개수가 중요하다.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단기간에 실전에서 영어 듣는 법,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왜 아까 안 들린다 했죠? 서술기억. 예. 서술기억이 아니라 절차기억. 소리를 까먹으니까 안 된다. 머리로 기억하는 방식은 안 된다. 입으로 해야지 확실하다. 아예 안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너무 막 수백 시간 듣다 보면 영어 들리고 그걸 우리가 측정이 안 되죠. 측정이. 예,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들으려면은 입으로 기억하면은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다. 그리고 대신 힘들어요. 힘들지만. 예.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상관없이 여러분 발음 바꾸는 거는 운동 자세 하나 익히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나이 많다고 해서 골프 못 배우고 수영 못 배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발음도 마찬가지. 연습만 하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나이랑 상관없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뭐 얼마나 시간이 많든 적든 한 문장씩 확실하게 될 때까지 한번 익히면 평생 감. 이거는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내가 한 번 타서 수달시켜 놓으면은 그다음부터 생각 안 해도 되잖아. 한 번 연습 끝나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또 다시 복습하고 막 반복해서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한 번 연습해서 숙달하면 끝인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한 문장씩 딱 숙달하고 끝인 거예요. 또 그다음 문장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100문장 정도 되면 여러분이 실전에서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학습법은 여러분이 진짜로 정말로 성공하는데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만약에 뭐 100%가 필요하다면 진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게 마인드셋. 아까 그 우리가 영어 회화 공부하면은 그 이 나를 위심하는 그 생각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이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효과 있는 게 맞을까? 난 저 사람만큼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내적인 그런 의심들, 예,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계속 가야 돼. 그리고 꾸준하게. 1년 이상, 2년, 팍팍, 무조건 버텨야 돼. 그래야지 이게 진짜 성공합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 마인드셋하고 꾸준함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 근데 왜 어렵냐? 예, 왜 어렵냐? 자,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드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 동굴 탐험을 이제 가는 이제 여러분 동굴 탐험 간다고 해볼게요. 그 제가 여러분들 방금 랜턴 장비도 드리고, 예? 지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알려드렸잖아요. 다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럼 가세요. 동굴 들어갔다 나오세요. 이러면은 딱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저걸 내가 지금 어떻게? 예? 그 기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이게 내가 혼자서 이게 지도를 보고 있어도 이게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지 이런 자기 위식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대학생 때 동굴 탐험 연구회라고 동굴 다니는 동아리 회장이었거든요. 대장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1학년들 이렇게 장비 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갔다 와 하면은 마찬가지. 이게 동굴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앞장 서가지고 야 여기서는 왼쪽이 길이야. 여기서는 일로 내려가면 돼. 그리고 제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이렇게 로프도 다 설치해주고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나온 거. 그러면은 이게 초보자든 뭐 1학년이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쉽게 만드는 그냥 단순히 학습 방법이 아니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 시간이 괜찮으시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제가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방금 오늘 말씀드린 건 이 학습법 부분이에요. 학습법. 하지만 이 학습법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다. 진짜로 성공하려면 이거를 꾸준하게 내가 버티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커리큘럼 있어야 되고 그 커리큘럼대로 여러분 이끌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웹클래스 여러분이 참여하신 이유가 나 영어 리스닝을 내가 정말 귀를 뚫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셨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3일에 딱 한 문장씩 이거를 내가 100문장 내 발음으로 할 수 있다면 실전에서 이제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발음할 수 있게 된다면 무조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가능한 거예요. 내 입이 발음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안 들립니까? 무조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많이 듣다. 언젠가 들려요. 뭐 3개월이면 영어 다 들어요. 뭐 지름길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너무 많죠. 시장에는. 근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내가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힘들지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96문장에서 100문장을 24시간 안에 숙달해서 1000단어가 되면 일상생활 85% 이상 가능하다. 그걸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뇌과학 영어 리스닝 트레이닝입니다. 이 방식은 여러분이 혼자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혼자서는 내가 자료 찾아보고 막 이 어려운 영어 대사 막 빠른 거 막 듣고 따라 말하고 막 이런 거 어렵거든요.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예, 제가 그것만 정말 고민해갖고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커리큘럼 다 되어 있어. 월, 화, 수 해가지고 내가 그냥 3일에 한 문장 합니다. 3일에 한 문장. 뭐 여러분이 그동안 영어 강의 많이 다른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뭐 맨날 뭐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많은 걸 외워야 된다고 해서 이제 월, 화, 수에서 막 뭔가 표현이 막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한 문장씩 내가 완벽하게 체화될 때까지 하는 거. 3일 동안 만약에 여러분이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4일, 5일, 6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3일 동안 이런 식으로 입에 체화될 수 있게 가이드는 드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따라 말할 수 있게 되냐? 0.5배속부터. 물론 제가 앞에서 어떻게 다 설명드립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고 직청직해 연습을 여러분이 굳이 힘들게 구글에 막 뜻 찾아보고 그거 안 하셔도 제가 이게 어떤 뜻이고 어떤 뉘앙스고 전부 한 단어씩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뜻이랑 상황 이해했고 나서 0.5배속부터 저랑 같이 연습을 아까처럼 하시는 겁니다. 천천히 0.5배속 따라 말하고 여러분이 발음하시고 이렇게 저랑 같이만 연습하셔도 돼요. 이게 첫 번째 파트예요. 그래서 3일 동안 60회 이상. 그래서 숙달한 영어 문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입이 기억하면 평생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냐? 나는 정말 1년 동안 정말 그냥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신 분. 영어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지금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게 영어가 안 들려서 고민이 되시는 분. 내가 혼자 여러 가지 시도해봤지만 이게 핵심인 거야. 내가 왜 포기하냐? 확신이 안 생겨.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될까? 시간이 걸려요. 영어 리스닝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려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솔직하게 정말 말씀드려요. 저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좀 오래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탁 트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버티면서 마인드셋 중요하고 하잖아요.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그냥 이것저것 내가 직접 뭔가 뭐 찾아서 공부하고 이런 건 너무 귀찮아. 공부할 시간도 없고 막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You used to go up on Mulholland Drive and park and visualize seeing yourself as in his mind. Little known fact, Roger Bannister went on to become a neuroscientist. In his 자, 이 정도. 예, 이 정도 수준. 그리고 Have you ever wondered what is it that separates the people that succeed on YouTube from the people that don't quite succeed on YouTube? Well, in this vide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5 key signs of potential that you can often see in smaller YouTube channels. And so hopefully 이 정도로 그러니까 원어민이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수준 있잖아요. 막 빠르게 엄청 막 이렇게 뭐 막 영화에서 막 너무 빠른 속도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진짜 원어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말하는 그 수준, 이 수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you can have you ever 그래서 이제 십수년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말 저처럼. 하지만 이게 들리지 않아서 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이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혼자 하셔도 되지만 나는 정말 확실하게 난 진짜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걱정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이거는 내가 이거를 발음할 수 있을까? 이 정말 내가 대사를 제가 가이드 해드리나 뭐 해서 가능할까? 여러분이 고민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어 대사 한 줄을 따라 말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냐. 제가 학원에서 저도 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앞에서 이 따라 말하고. 근데 이때 약간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 아, 이게 앞에 선생님이 가이드를 해주면 가능하구나. 따라 말하기 가능하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곰플레이어 아시죠? 곰플레이어로 막 A 구간, B 구간 지정하면서 막 이게 막 힘들게 막 따라 말하고 그게 이제 귀찮고 힘드니까 제가 이 영어 대사 한 줄 잘 쉽게 따라 말하려고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었어요. 특허죠.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막 there's gonna be 해서 여기만 누르면 A 구간, B 구간을 막 내가 긴 문장을 짧게 쪼개서 이걸 쉽게 반복해서 따라 말하려고 이런 식으로 앱까지 제가 만들었던 거죠. 쉽게 하려고 쉽게. 그리고 제가 저한테 저도 그렇게 쉽게 따라 말하는 걸 연구했기도 했지만 이걸 토대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스터디를 지난 5년간 운영하면서 수천 명이 넘는 분들에게 이 애플리케이션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제가 학습 방법 알려드리면서 영어 대사 따라 말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 어렵고
또 어떻게 해야 이거를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게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열심히 잘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학습 자료, 애플리케이션 주고 그냥 학습 자료만 주면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은 포기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자료 다 줘도 어려우니까 안 하고, 어려우니까 못하고, 힘드니까 포기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거에 어렵나 해서 제가 계속 인터뷰를 토대로 정말 오래 정말로 쉽게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다 성공할 수 그 9명, 그 9명을 생각하면서 만든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영어 대사를 쉽게 어떻게 하면 따라 말하게 도울까 하면서 정말 수천만 원을 쓴 거예요. 뭐 그냥 단순히 그냥 비용만 생각해도 학원 비용 이게 제가 40만 원, 8개월 다녔으니까 320만 원이거든요. 그 앱 개발 비용 이거 앱 만드는데 제가 투자도 받았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투자 받았는데 이거 다 들어왔어요. 그 프로그램 개발 기간. 그래서 영어 온라인에서 스터디 운영하면서 이거 실제로 실전에서 하면서 제가 제 시급 예를 들면 뭐 50시간 뭐 연구 개발 기간 했을 때 500시간 썼다. 뭐 하면 200 시급 2만 원이라고 해도 정말 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제가 어떻게 하면 다 다른 게 다 뭐 이게 뭐 제가 돈 많이 써서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영어 대사를 쉽게 어떻게 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따라 말하게 만들까? 그거 고민하는데 6천만 원을 쓴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말 쓴 사람은 저는 대한민국에 없다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수많은 실패 경험을 토대로 이 과학적 정말로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정말 이게 이 발음이 내 입에 딱 정말 이 자석처럼 붙을 수 있게 설계된 이 프로그램 여러분 훈련할 수 있게 프로그램은 초보자도 여러분 지금 뭐 단어를 몇 개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단어도 이거 하시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내가 한 단어씩 제가 설명 다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토대로 실전 상황에서 표현을 이렇게 익히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이렇게 익히시면 여러분이 실제 상황에서 또 표현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은 연결이다. 제가 얘기가 좀 샜네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예, 정말 무조건 할 수 있게 제가 이거를 설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어게 된 게 뭐냐? 이 리스닝 이걸 제가 개발하는데 그냥 순전히 드린 비용만 했을 때 정말 6,320만 원 이상 최소 이 이상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있다. 2천 이 이상 가치가 있다. 6,3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뭘까요? 또 여러분 이제 발음과 억양이 변하는 거. 이건 단순히 여러분 리스닝만 뭐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원어민처럼 그쵸? 그리고 이거를 발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발음을 배우냐? 이게 발음 기호 이런 것도 이제 발음도 외우는 현실이에요. 내가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발음 기호 보고 발음을 외워. 예, 그런 식으로 외우거나 아니면은 한 단어씩 발음을 교정 받아요. 이렇게.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음은요. 한 단어씩 익히거나 뭐 외우거나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로 생각할 틈을 주면 안 돼. 대화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지 생각하고 있는 순간 대화는 끝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숙달을 해서 문장으로 한 단어씩도 아니고 문장으로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ould you give me a favor 이런 식으로 내가 입으로 숙달을 해 놔야 바로바로 나오고 이게 원어민이 내는 식으로 이게 원어민이 내는 발음대로 내가 내야 네, 문장에서 한 단어씩 원어민 발음 안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원어민도 쉽게 이해하고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은 문장으로 해야지 우리가 들을 수도 있을 뿐더러 자연스럽게 원어민 말하듯이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전에 저랑 같이 연습하는 영상 보셨죠? 0.5배속도 그렇게 이 영상이 트레이닝에 들어오시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랑 같이 하는 거, 두 번째는 이게 혼자 연습 여러분이 발음을 추가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이제 원어민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60번을 혼자 따라 말하는 연습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저랑 일단 먼저 같이 한번 연습을 하기 때문에 혼자 연습하는 게 수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글 발음 표기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영어 잘 못 읽어. 읽을 줄 몰라.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한 20번 정도는 자막 보면서 따라 말하고 그리고 나서는
60번. 내가 이 20번 이후부터는 40번, 60번까지는 자막 없이 이제는 소리만 집중해서. 이게 왜냐면은 자막을 보고 여러분 같이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이걸 내가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럼 또 제대로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20번 이후부터는 그냥 무조건 소리에만 집중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혼자서 하실 수 있게 그 발음 트레이닝도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여러분이 한국식 발음을 완전히 벗어나 진짜 원어민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 소리와 내 발음이 자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 내 발음이 비슷할수록 실제 소리와 내 발음이 비슷할수록 이렇게 많이 반복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해야 되냐? 그래야지 내가 비슷할수록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트레이닝을 한다고 그냥 하면 이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발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될 때까지 이걸 트레이닝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낼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제가 스터디 참여하신 분 후기인데요. 반복해서 이렇게 안 되는 발음도 여러 번 하면은 정말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되겠어? 이런 의문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조건 된다. 예, 이거는 그냥 발음 운동 자세 배우는 것서 연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음 교정, 보통은 가장 흔하게 발음 교정 받는 방법이 이제 원어민들한테 원어민 수업에서 뭐 이제 수업 마치고 나면 저도 수업 다 들어봤거든요. 수업 마치고 나면 그거 발음 틀렸고 저거 발음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교정을 받잖아요. 뭐 이런 걸로 내가 발음을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비용으로 치면은 원어민 이 오프라인 기준으로 뭐 싸면 5만 원, 비싸면은 뭐 이제 15만 원, 뭐 여기까지 15만 원까지는 요즘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이제 단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예, 했을 때 이게 진짜 가치가 내가 뭐 10회 딱 5만 원 10회에서 50만 원. 그 이상 했을 때는 뭐 10회 이상. 근데 10회만 하는 사람은 없죠. 보통 뭐 1년 과정을 막 일주일에 주 3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20만 원. 이런 원어민 회화 수업으로 여러분이 발음 교정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방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원어민스럽고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얻게 될 걸 다 합치면 일단은 리스닝 트레이닝 그리고 영어 발음 억양까지 트레이닝이 포함이 돼서 전체 가치가 이제 6,440만 원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답답한 게 또 뭐냐? 왜 실제 상황이 되면은 잠시만요. 왜 영어 표현이 안 떠오르지? 이런 거 많이 고민되시죠? 내가 왜 이렇게 안 떠오를까? 근데 이제 영어 표현도 아낌없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안 떠올랐을까요? 예,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억은 연결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외워도 단어, 뜻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안 떠올라요. 예. 그 실제 상황 되면 이게 그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연결해. 사과를 보고 우리가 F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외워야 사과를 봤을 때 애플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상에서 실제 상황 속에서 상황부터 이해하고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표현을 같이 반복해서 연결시켜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바바바바박 해야지 그게 팍팍팍 떠오르는 거예요. 한두 번 하면은 이게 빨리빨리 안 떠오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60번 이상 반복해야지 이게 탁탁 떠오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연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익히셔야 단어도 무조건 상황 속에서 그것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연결이 강해지고 빨라지려면은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단어가 탁 떠오른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걸 하시게 되면은 말씀드렸지만 이 말하기 연습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처음 시작하면은 상황 설명드리고 한 단어씩 직청직히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적 막 이렇게 한국식으로 번역하지 않아요. 어색하더라도 아까 could you give me a favor 그거 예를 들었을 때 뭐 할 수 있나요? 당신이 이거 어색하잖아요. 하지만 어색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점점 영어식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거든. 그렇게 제가 가이드를 다 해드려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단순히 한 번 우리가 배우고 뜻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오케이 하고 외우고 머리로 한 번 딱 보고 외우고 넘어가면 다 까먹습니다. 그게 아니라 3일간 60번
완전히 상황과 표현이 그냥 내 몸에 녹아버리게. 네, 그렇게 60번 막 씹어 먹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상황에서 그냥 떠오릅니다. 그냥 나 생각나는 거. 왜냐면 내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의미랑 뜻이랑 상황이 연결되면서 상황에서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걸 기억한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구동사 같은 거 그 원어민들이 이제 막 많이 쓰는데 이게 왜 잘 안 떠오르냐면 이 상황과 상황이랑 이게 거리가 멀게 우리가 그냥 외우기만 해서 그래요. 이걸 근데 우리가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세탁물을 치우는 뭐 이렇게 너가 치워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고 이걸 익힌다고 해볼게요. 그럼 put away, 놓다, away, 멀리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60번 반복해서 막 세탁이라는 세탁물을 치우는 막 말다툼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표현을 막 60번 반복해. 그럼 제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돼도 뭘 치우다 할 때 그냥 put away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게 돼요. 제가 이거를 처음 느낀 건 호주에 있을 때. 호주에서 노팅힐 표현을 막 이렇게 반복하는데 갑자기 제가 영화에서 막 그 연습했던 표현이 그냥 대화하는데 떠오르는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복하면은 연결돼서 튀어나온다. 여러분이 뭐가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 천 단어가 숙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막 틀릴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 우리가 말이 뭐 완벽해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단어가 숙달이 되어 있고 이 영어 어순도 이 영어가 말하는 순서 이것도 내가 반복을 해서 영어 문장이 내 100문장 정도 머릿속에 있으면은 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1000문장, 1000단어 정도는 실제 상황에서 좀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떠올리고 표현을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른 게 뭐냐? 이분도 기존에는 그 강의 아니라 책으로 이제 단어를 외웠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과 문장이 같이 체화가 돼서 그 체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거를 실전에서 통하는 영어가 된다. 네, 실전에서 통하는 영어. 그래서 뇌가 아니라 입이 말하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 여러분 실전은요, 실시간이에요. 대화는 실시간. 그래서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 기억으로 모든 게 그래요. 서술 기억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숙달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한국어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도 실시간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먼저.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영어 원어민 회화 수업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 보통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3만 원, 뭐 회당 5만 원, 뭐 회화 학원 이런 것도 회당 한 달에 제가 40만 원이나 내고 그렇게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1년으로 치면은 뭐 꽤 비용이 비싼 거죠. 500만 원 이상도 가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회화 수업이 진짜 이게 영어가 안 들. 저도 그랬고 제가 회화 학원 8개월 다녔지만 말문은 트였는데 안 들려. 이게 반쪽짜리 약간 회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아 이거는 완전 잘못된 방식이다. 우리가 말하기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약간 지금 뭐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영어 표현 강의도 그렇고 원어민 회화 속도로 전부 회화가 말하기 중심이잖아요. 그게 아니. 무조건 듣기 중심으로 가요. 리스닝이 먼저 되면 그러고 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말하기 실력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말하기만 되고 실전에서 안 들려. 이러면 진짜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회화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귀가 트이고 나서부터는 회화 연습은 그냥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늡니다. 자, 그리고 무료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글에 요즘에 AI 워낙 지금 AI가 지금 뭐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챗 GPT 이거 영어 회화 무료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무료로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료예요. 완전히 AI랑 원어민 음성으로 듣고 말하고 연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신에 영어가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지 내가 말할 수, 듣고 대화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게 궁금하죠. 아, 그래서 안 틀리고 말할 수 있나요? 무조건 틀립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도 영어 말할 때 엄청 틀리거든요. 아, 적게 틀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틀려요. 문법 오류 엄청 많아.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점점 안 틀려요. 점점 안 틀리고 더 제가 말을 할 때 제 생각을 점점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어도 우리가 맞춤법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어를 몇 년 공부했냐? 수십 년 우리가 한국어 했지만 틀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 말하기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가 이거를 계속 수정하고 써보고 보완해가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잘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게 베트남에서도 원어민들 있잖아요. 저 말고 이제 제2 외국어, 중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인 사람, 뭐 유럽인 이 사람들도 번역기를 씁니다. 예, 번역기를 쓰면서 그 생각이 안 날 때는 찾아보면서 영어 말하고 이렇게 해요. 하지만 영어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 틀려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점점 완전하게 간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만 여러분 들을 수 있어도 이 말하기 연습은 평생 무료다. 그래서 여러분이 얻게 될 것. 다시 정리를 하면 영어 리스닝 트레이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영어 대사 한 줄 따라 말하는 것만 정말로 6천만 원 넘게 쓰면서 연구했습니다. 그 영어 발음 트레이닝 포함되어 있고 발음도 바뀌었어. 이제 말 표현도 내가 어, 실제 상황이 됐을 때 막힘없이 그게 떠올라야 되거든요. 바로 말할 수 있게. 다 합쳤을 때 학원은 영어 회화 학원 이런 거 안 다녀도 돼. 영어 회화 원어민 회화 수업도 안 해도 돼. 그 비용을 합쳤을 때 전체 가치가 6,872만 원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어, 이 영어 회화 공부를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많잖아요 서비스가. 근데 진도 위주 이런 암기식 강의 이런 거에 돈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진짜 이런 기초 회화 표현 강의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암기식이기 때문에 이 실전 상황이 되면 일단 소리도 안 들려요. 한국 사람이 한국 발음으로 이걸 뭐 표현을 알려주고 외워라 하지만 원어민은 그렇게 발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숙달도 안 돼요. 그래서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장을 통째로 외우잖아요. 네,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방식인데 이것도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실제 상황이 되면은 문장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신 우리가 한국어를 말할 때 약간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한국어를 우리가 말할 때 한국어 말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단어씩 말하는 거거든요. 한국어 어순이 제가 체화되어 있습니다.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기억이죠.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이게 우리가 막 말문이 막히는 이유는 표현이 안 떠오르는 문제도 있지만 한 단어씩 말하는 연습 자체가 너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한 단어씩 절차 기억화 연습을 하시면은 내가 문장이 숙달이 되고 아까 그 트레이닝에서도 한 단어씩 말하는 연습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한 단어씩 말을 하면은 아까 there is going to be a couple of interviews today. Ben. 이런 식으로 한 단어씩 또 말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음 단어 이렇게 어순을 내가 연습을 하면은 실제 상황에서 말이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외워서 우리가 실전 상황에서 안 통한다. 이게 되게 문제다. 그래서 진도 그냥 이게 문제다. 막 많이 뭔가 이게 그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그 많은 것을 진도로 포장을 하면은 좋은 영어 교육 서비스다.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이런 게 많아요. 하지만 이런 거는 다음 날이 되면 까먹고 다 서술 기억 방식이기 때문에 실전에 효과가 없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멘토링은 뭐냐? 여러분이 듣고 말할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체화해서 복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습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3일 연습하면 뭐 진도 위주의 강의식 그런 표현들은 이게 느나 안 느나 이게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월, 화, 수 해서 내가 딱 표현이 발음이 바뀌어. 그럼 내가 발음이 변했으니까 거의 그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3일 만에 내가 들리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어 공부가 재밌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바로바로 효과가 있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존 방식은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맞아? 다 이렇잖아요.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하다가 아, 나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다 포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강의들이 1년에 100만 원에서 비싸면 뭐 한 196만 원짜리 과정도 제가 봤어요. 진짜 뭐. 그래서 봤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 이제 돈 안 써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돈을 썼으면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데도 이걸 팔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좀 양심적으로 이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예. 그래서 이게 안 들린다. 실전에서 안 통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얻게 할 게 뭐냐? 이 리스닝 트레이닝, 발음 억양 트레이닝, 그리고 말하기 트레이닝. 거기에 더해서 암기 비용. 이거를 안 써도 된다. 강의 안 들어도 돼. 진짜 이제 평생 안 들어도 돼. 여러분이 눈이 생깁니다. 이거는 효과가 없어. 이거 서술기억 방식이야. 딱. 아마 이미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가치가 7,022만 원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중에 난 진짜 뭐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정말 10분도 없고 내가 막 이제 이것저것 막 이게 뭔가 사실 그게 공부하는 책상에 앉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이 절차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뭔가 막 공부 시작하기까지 뭐 자료 찾고 뭐 뜻 찾고 뭐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싹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영어회화 공부한다 그러면 뭐 다 따로따로 하시잖아요. 뭐 듣기 따로, 단어 따로, 말하기 따로 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뭐 문법 공부도 따로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효과도 없이 포기하고 이런 경우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솔직히 따로따로 하는 거 다 합쳐서 비용이 얼마일까요? 뭐 애플리케이션으로 예를 들면 하나에 1년 구독하는데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뭐 한 30만에서 60만 원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1년에. 근데 문제는 뭐다? 이런 이런 스픽, 말하기 막 연습 아무리 해도 안 들리니까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모든 영어회화 교육은 저는 리스닝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부터 귀가 트여야 뭐든 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 참여하시면 아까 영상 2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같이 하는 연습, 같이 연습하는 부분, 그리고 혼자 연습하시는. 근데 같이 연습하는 부분만 해도 이게 입에 표현이 붙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는데 5분이면 돼요. 5분에서 10분 사이. 하루 5분이면은 제가 상황 설명해드리고 직청직기 연습도 끝나고 표현까지 숙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리스닝도 되고 발음도 바뀌고 표현도 숙달이 돼. 여러 가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귀찮게. 강의만 탁 그냥 뭐 출퇴근할 때 차에서 화장할 때 그냥 영상 틀어놓고 그냥 저랑 같이 연습만 하면 되니까 이 과정이 이 허들이 쫙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실천이 쉽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게 막 할 게 많으면 실천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장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얻게 될 게 뭐냐? 리스닝 트레이닝 귀가 트이고 발음 트레이닝 발음이 원어민처럼 변하고 말하기 트레이닝, 표현이 실제 상황에서 튀어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게 효과가 있고 어떤 게 효과가 없는지 눈이 생겨서 강의를 이제 암기식 강의 이제 안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하루에 5분이면 여러분이 귀찮은 막 번거로운 과정 없이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가치가 7,072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학습 방법도 가져가시지만 커리큘럼, 내가 매일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천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여러분이 성공할 때까지 저랑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하고, 전 6년째 이거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저는 6년 차. 이건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맞다 생각하니까.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수십 년, 수십 번의 실패와 좌절. 진짜 이게 정말 이제 정말 24시간 안에 진짜로 끝난다면 아니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난 뭐 여행을 갔든 아니면 뭐 이런 불안 나 너무 불안했어. 그동안 영어 막 원어민 대화할 생각만 해도 땀나고 막 불안했어. 이제 그런 거 안 느껴도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진짜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한국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벗어나 내가 자유롭게 정말로 정말 전 세계인들과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정말로 못했던 게 그동안 많았지만 하나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영어는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어는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장애 이걸 제거하고 정말 정말 자유롭게 정말 내가 진짜로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딱 떠올랐을 때 영감이 떠올랐을 때 뭐딱 거기 가서 한 달 살아봐야겠다. 막 이런 떠올랐을 때 바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예. 이 7천만 원 이상 가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인생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와서 내가 죽을 때는 사실 우리가 기억이 나는 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그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내가 막 재밌었던 거, 막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추억들이. 예. 근데 여러분 영어를 통해서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 지금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면 정말 떠오르는 그 경험들이 정말 영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막 미국에 세미나도 가고 정말 원어민들이랑 대화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게 7천만 원 이상 가치, 정말 그런 경험들 할 수 있다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것도 무료로 이거를 제가 무료로 여러분 그냥 하세요. 하지만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무료 영상 많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학습 방법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 무료로 내가 이걸 꾸준히 한다? 이거는 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엄청난 의지가 없는 이상은 진짜 내가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해. 엄청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면 달라져요. 제가 이건 실제로 예전에 학원 다닐 때도 40만 원을 딱 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그때 막 진짜 뭐 3이라고 포기하고 막 이랬는데 물론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제 의지, 제 마음가짐 자체도 달라졌던 것 같아요. 돈을 탁 내면은 그 학원에서 5시간 하고 집에 와서도 제가 했거든요. 집에 와서도 3시간 넘게 복습하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빡세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공을 하려면은 이 방법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해서 돈 투자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게 든 상관없이 우리가 앞으로 최소 수십 년 이상 영어를 쓸 수 있거든요. 지금 1, 2년 투자를 하면.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가 안 돼서 앞으로 남은 세월, 남은 시간을 영어를 못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얼마나 이 기회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할 수 있었는데도 못한다면 그 경험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했을 때, 만약 혹시나 또 실패했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좌절감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된다면.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 영어회화 공부에 여러분 한 푼도 안 써도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치면은 알게 됩니다. 내가 몸으로 알게 돼. 아, 어떻게 해야 영어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료 찾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하기 연습도 이제 AI랑 무료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한 푼도 안 써도 된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학원 비용 이런 거 그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과정들이 귀가 안 트이는 과정들이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저도 8개월 다녀봤고 돈 써봤고 근데 안 됐다. 예, 이 진짜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24시간 안에 여러분 실전에서 영어가 시작한다면 이제 진짜로 들리기 시작한다면 이걸 위해 여러분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얼마나 될까?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영감이 탁 떠올랐을 때 그거 하고 싶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 하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다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전체 가치 여러분이 얻게 될 게 뭐냐? 리스닝 트레이닝 귀가 트이고 발음이 바뀌고 그리고 표현이 튀어나옵니다. 핵심이 뭐냐? 실시간이잖아요. 대화는 실시간. 생각 안 해도 여러분이 듣자마자 이해하고 발음도 여러분이 생각 안 해도 발음이 바로바로 되고 표현도 바로바로 생각 안 해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답답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 없는 강의 비용. 이거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막 귀찮은 막 이런 거 과정 없이 실천 바로바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체 가치가 7,072만 원인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500만 원입니다 해도 여러분 내가 지금 10배 가치잖아요. 7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안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투자한 비용, 영어 쉽게 대사 따라 이것만 해도 6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진짜 쓴 돈이 6천만 원이 넘어가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에 해도 좋은 제안입니다.